5년 전 신한은행에서는 한 문건이 생산됩니다. 신입사원의 채용 과정을 기록한 문서. 이 문건은 오랫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고위 간부나 VIP 고객의 자녀를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등 700건 가까운 부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본부장, 지난 2017년 은행권에서 터져나온 대규모 채용 비리.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여러 은행들에서 신입사원 부정 채용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채용을 위한 이른바 VIP 리스트를 하나금융 회장. 신한은행은 이 사건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2013년부터 4년간 대규모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현재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채용 업무 방해 공모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조용병 회장.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취재진은 신한은행과 관련된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분은 어느 정도 좀 확실한 의사가 있으시면 오늘을 좀 주겠는데 자료 리스트업이 어떤 건지는 제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신한은행 금감원에서 검찰에 남긴 자료보다 훨씬 많은 게 있어요. 이 정보가 나온 쪽은 전체 정찰을 가질 수 있겠죠. 신한은행 채용 비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문건이 있다는 제보. 제작진은 지난 4개월간 신한은행 채용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손에 넣은 신한은행 내부 문건, 5년 전 작성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신입 행원 특이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특이자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제작진은 검찰에 공소장도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내부 문건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특정 지원자들과 관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건에는 국회의원의 이름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신한은행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 검찰이 적발한 내용은 무엇일까? 공소장에는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전직 장관과 고위공직자,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신한 관계자,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 청탁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명단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문건에 등장하는 지원자들이 실제로 입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건 한 번도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셨던 거죠? 할아버님이 전 장관님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또 다른 지원자를 찾아갔습니다. 문건 속에서 국회의원과 관계된 것으로 적시된 지원자. 현재 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선희 의원 아시나요? 아, 김영기 의원님 아시나요? 신한은행이나 타 은행 다니는 부모를 둔 친구들이 좀 덜어 눈에 띄더라고요. 뭐 총장 친인척
또 있었고 뭐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도 뭐 이런 친구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구나. 뭐 진짜 제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거든요. 신한은행 내부 문건과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채용 청탁 가담 의혹을 받는 사람들의 관계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조용병 회장을 필두로 한 신한의 내부자들,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들, 공공기관, 대기업 등 외부 기관의 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야말로 정관계 인사들이 촘촘하게 얽힌 거대한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이익과 자산 규모 등 각종 지표에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신한은행.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의 공채 경쟁률은 매년 100대 1을 넘습니다. 치열한 공채 과정에서 이 그물망은 부정과 반칙을 전달하는 그들만의 끈끈한 통로는 아니었을까. 신한은행 내부 문건에는 청탁자들의 명단과 지원자들이 받은 점수, 평가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낮은 점수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합격한 지원자들. 검찰의 공소장에는 지원자들의 점수가 조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한 지원자의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2015년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졌던 걸까? 문건에 등장하는 지원자 A씨, 그는 면접에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어투가 매우 어눌하고 논리가 일관적이지 못하며 손톱을 뜯고 몸을 웅크리는 등 산만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재로 판단됨. A씨의 면접 점수는 최하위점인 DD. 지원자 11명 중 면접 순위로는 각각 10위와 11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면접 탈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을까? 공소장에는 A씨의 점수가 DD에서 BB로 조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 관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지원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나흥찬의 손자 조카인 B씨. 그는 1차 면접 적성 검사에서 F등급을 받고 불합격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면접에 합격해 2차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IT 면접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인사부장이 면접관으로 있는 일반직 B조에 편성 후 인사부장이 직접 A등급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 면접조가 변경되었고 2차 면접도 합격했습니다. 신한은행 본사에서 한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알게 된 채용 과정의 문제점. 청탁자의 자녀나 친인척의 명단을 검증하는데 합격자 부류에 있는 자는 자동 합격이지만 합격자 명단에 없는 자는 합격자 명단에 끼워 넣어 합격자로 수정하고 외부 청탁자 대부분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에서 탈락해도 합격자로 처리하고 임원 최종 면접에도 쪽지가 들어가 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채용 비리가 진행됩니다. 신한은행 채용 청탁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 은행은 어떤 경로로 이 청탁을 받아들였을까? 신한은행 내부 문건 경로란에는 CEO가 등장합니다. 당시는 2015년, CEO는 당시 조용병 은행장을 뜻합니다. 행원으로 시작해 지주사 회장까지 오른 조용병은 신한은행의 전설로 불립니다. 2000년대 신한의 고속성장과 함께 자신의 입지를 빠르게 넓혀온 조용병. 그런 그가 왜 실력 없는 지원자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을까? 은행장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조용병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조용병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던 조용병은 1심 유죄 판결 후에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특정 지원자의 전형 결과를 사전에 알려달라고만 했을 뿐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진 않았다는 것. 조용병 회장은 인사부장에게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전달만 했을 뿐 실제 점수 조작은 인사부장이 지시하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인사부장은 왜 혼자서 이런 위험한 일을 했던 걸까? 신한은행 부정 채용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을 당시 인사부장.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현재 신한은행을 퇴직한 상태입니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 계신가요? 되게 안 계세요. 저 KBS 방송국에서 왔는데. 머리 식히려. 제작진은 취재 목적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음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으실 거예요. 집이 없어서. 점수 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인사부장의 독단으로 가능할까? 취재진은 어렵게 전직 신한은행 고위 간부를 만났습니다. 이게 인사부장이 못 섞어요. 다 체크해줍니다. 왜냐면 알게 모르게 많으니까 건수가 다 부장하고 현장하고 다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급하면 조용히서 불러서 이거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 말로는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적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연필로 적거나 그러면 포스트잇으로 해서 내가 받아 적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내가 가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저 부행장 이거 갑자기 왜 실시간 삐삐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인사부장이 알고는 조행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며칠 하고 해서 붙인 겁니다. 거기까지 결제받고 내가 끝났거든요. 인사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서. 녹취서에는 인사부장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는 누가 최종적으로 특이자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 의사결정을 하였나요? 마찬가지로 은행장님께 의사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용병 행장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 행장의 결정을 받았다는 그의 진술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시는 없었다는 조용병 회장의 주장과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인사부장의 엇갈린 주장.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인사부장은 신한은행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듯한 정황도 보입니다. 인사부장은 증인신문에서 조용병을 비롯한 신한금융지주 임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진술을 바꾸라는 회유는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회장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을까? 인사부장에게 연락을 시도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신한 계열사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재택근무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만날 수 있을까? 전화통화도 시도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인사부장의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정 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부장.
그러나 그를 움직인 건 조용병 회장의 한마디 잘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곧 합격 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재진은 힘들게 인사부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KBS 시사직격 이유신 PD입니다. 예, 선생님 조용병 회장 지시 있었나요, 선생님?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선생님이 독단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채용 비리 관련해서? 선생님 당시에 열심히 노력해서 입사한 학생들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은 안 드세요, 선생님? 아무 입장 없으세요, 선생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입장이 있으실 거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건데. 그에게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본부장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그 경위라도 좀 그럼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이 지원자들 선생님께서 청탁받아서 신한은행 입사하도록 해주신 건가요? 신한은행 부정 채용의 모든 전말을 알고 있을 인사부장. 선생님! 그러나 그는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의) 유죄 판결, 문건을 통해 제기되는 더 많은 의혹들. 이에 대한 신한은행의 입장은 무엇일까? 신한은행은 취재진에게 취재와 관련된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조용병 회장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KBS에서 질의한 내용 중 대다수가 조용병 회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로 조 회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청탁 리스트에 없는 점수 하위권자들이 합격한 사례도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공소장에는 각계각층의 고위 인사들이 청탁에 가담한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지도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채용 청탁 의혹 리스트에 등장하는 국회의원. 이들은 왜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걸까? 검찰의 공소장과 신한은행 내부 문건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마감됐어요. 문건에서 거명될 당시 모두 같은 상임위에 있었다는 것.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네, 제 생각에 이들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정무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금융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고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일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곳도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채용 청탁은 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 그래서 이들의 청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방송국 이동식입니다. 뭐 의원님이 계속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네. 저희가 아는 내용을 아는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필요 없으면. 제가 질문지만 먼저 좀 전달. 저희가 뭐 받으면 뭘 답을 해야 될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질문지도 못 받으죠. 예. 채용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용주 의원의 직접적인 해명을 제작진은 꼭 듣고 싶었습니다. 청탁은 사실일까? 공소장에는 의심되는 정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주 의원의 청탁자로 지목된 지원자. 1차 면접에서는 DC 등급을 받아 탈락 대상이었습니다. 논리력 언변 다소 부족. 질문의 의도, 상대방 의견의 핵심을 파악 못하는 느낌. 재차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여 실무자 면접 결과를 무시하고 그대로 합격시켜 부정 통과.
이 지원자는 공소장에 영등포 구의원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구의원은 대체 누구일까? 민주당 내부 관계자로부터 해당 구의원이 누구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역구의 구의원인 정선희 의원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선희 의원 아들인지 아셨나요? 2014년에 취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동네 조금만 수소문해보면 구의원 아들 중에서 혹시 은행 다니시는 분이 있냐 이렇게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힘 있는 여당 후보. 이번 총선에서 4선 도전에 성공한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 활동에는 정선희 의원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김영주 의원과의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했다라는 증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돌격대장을 하거나 김영주 의원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물론이고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간에 항상 앞장서서 김영주 의원을 모시고 다니고 김영주 의원의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돌봐주는 정도로 되게 친밀한 관계다. 공소장에 기재된 지원자는 정선희 구의원의 아들이 맞을까? 취재진은 정선희 구의원이 우리가 찾는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 정선희 의원님 핸드폰이죠? 안녕하십니까. 저 KBS 방송국 시사직접팀의 이선택이라고 합니다. 그 아드님 씨가 신한은행에 2014년도에 입사하셨었죠? 네. 예. 근데 당시에 뭐 김영주 의원 메모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혹시 좀 뵙고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오후에요? 1시 넘어서 한 2시쯤이요. 2시쯤에 의외로 찾아뵈면 될까요? 네네. 예. 다음 날 의원과 약속한 시간에 다시 구의회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정선희 의원.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의회 의원 정선희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이후로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정 의원은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취재진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 앞에서 기다린 끝에야 정 의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들 오늘 채용 청탁을 김영주 의원께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없어요. 우리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사과가 있는데 제가 가면 어떻게 채우겠다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들은 정상적으로 신한은행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걔가 알아서 한 거죠. 그 메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난 메모 자체를 몰라요. 메모 자체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사생활이에요. 정 의원은 청탁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채용 청탁의 진실을 알고 있을 김영주 의원. 회의장 앞에서 김 의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사직계에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메모가 재판 판결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신한은행에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신한은행에 확인하라는 단호한 한마디. 김영주 의원의 해명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이름이 등장하고 청탁의 경로까지 적혀 있는데 취재진은 김영주 의원에게 좀 더 상세한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가 상관이 안 나가는 저희가 방어가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촬영 중지와 죄송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김영주 의원에게 돌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은 국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무위 출신으로 은행에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주 의원.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시절 그는 채용 비리에 대해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김영주 장관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하자는 금감원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그 장관께서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 채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뭐 조사를 하고 제대로 되게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진짜 뭐 서로 많이 다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상당히 의외였고 실망이었죠. 김영주 장관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최저임금 산입법의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정한 채용을 위한 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신한은행 채용 청탁 의혹은 사실일까? 1심 재판부는 김영주 의원과 관련 있다는 메모가 지원자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건으로 당시 인사부장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은행을 감독해야 할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이기도 했던 김영주 의원. 우리가 입수한 문건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더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신한은행의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정 채용에 연루된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 있지만 신한은행 내부 문건에는 등장하는 정우택 의원. 채용 청탁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KBS 시사직격 이유신 PD입니다. 의원님 2015년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때 신한은행에 채용 청탁하신 의혹 받고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의원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럼 의원님의 이름이 그냥 올라간 건가요, 의원님? 거기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역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신한은행에 확인해 보라는 말뿐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김재경 의원입니다. 그는 한 신문사 사주의 자녀를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은 자신이 공소장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청탁 의혹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일까? 이렇게 분리한다는 은행 씨는 모르십니까? 저도 모르지 네. 알면은 검찰이 나를 그대로 줬어. 제가 그래서 뭐 끊으시죠.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예. 내가 이야기한 건 딱 그대로고 더 이상 전화하거나 통화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1심 재판부는 김재경 의원의 경우 지원자가 김 의원과 관련 있다는 메모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기관이 공범이 되니까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서로 약점을 잡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공모해서 은폐하는 데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무위 국회의원들의 청탁 의혹에 대해 신한은행은 어떤 입장일까?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원자의 신한은행 지원 사실을 알리고 사전에 합격 결과를 먼저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부정 채용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은행에 연락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연락의 진실이 궁금합니다. 일단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은행에 채용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팩트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간 일종의 청탁 대상이 된 사람이 점수 조작을 통해서 부정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와 이 부정 합격이 된 사실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수사를 일단 해야 되는 거죠. 범죄 혐의는 있는 겁니다. 전화를 했고 부정 합격이 됐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범죄 혐의가 실제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신한은행은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청탁 의혹에 대해 청탁은 없었다. 다만 사전에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문의는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은행을 감독하는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합격 정보를 미리 알고 싶어 한다는 것. 신한은행의 말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 의혹을 갖게 만드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과 채용 청탁 리스트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는 대부분 청탁자의 실명, 구체적인 직위, 그리고 신한은행과의 관계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조용병 회장과 관련된 한 메모에는 청탁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자는 1심 재판에서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과연 이 지원자를 부정 청탁한 사람은 누구일까? 손톱을 물어뜯는 등 산만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여 면접에서 최하점을 받았던 지원자. 하지만 합격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의 아들이었던 걸까? 그를 채용할 당시 인사부장도 지원자의 정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원자 A가 누구의 자제인지 조용병이 말해주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원자를 왜 뽑아야 했을까? 지원자의 정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조용병 회장이 청탁을 받은 지원자, 그의 아버지는 바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였습니다. 조 회장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그 청탁자, 금감원 직원 A씨. 신한은행은 왜 그렇게까지 그를 신경 썼던 걸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은 은행을 제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기도 합니다. A씨는 금감원 부원장 보, 은행의 인허가 및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금감원에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 관련된 부분은 법규상에서 저희가 이제 뭐 그 관련 내용을 외부에 이제 발설할 수 없는 게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네요. 신한은행의 아들을 청탁한 금감원 간부 A씨.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그의 SNS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까 그곳이랑 같은 거 같은데? SNS 사진에 올라온 어느 시골 마을에 자리한 한 그루의 나무가 눈에 띕니다. 사진 한 장에 기대어 그를 찾아갔습니다. 비슷한 나무가 보일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진 속 풍경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우리가 찾던 풍경을 만났습니다. SNS 사진 속 나무와 똑같은 나무. 이 마을에서 주말 농사를 짓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밭에 있잖아요. 저기 감자밭. 저기 농사 지시는 분들 요즘에 안 오세요? 일요일날 아,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요?
비가 내리던 지난 주말 다시 마을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그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금감원 A씨를 취재하던 중 그가 또 다른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모 대학 부총장, 모 병원 원장, 기업 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 전원 최종 합격됐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바로 은행권 채용 비리의 시작이었던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우리은행 청탁자 명단에도 우리가 찾고 있던 금감원 간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한은행에는 아들을, 우리은행에는 딸을 청탁했던 것. 점수를 조작하는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런데 그가 딸의 채용을 부탁한 대상은 그가 감시 감독해야 하는 은행 측 직원이었습니다. 검사실장은 금감원이 은행 내부를 감찰할 때 직접 마주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청탁을 받게 된다면 결국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부패를 서로 눈감아주는 카르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을 침묵하고 있게 되지만 더 큰 의미는 이제 칼자루가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청탁을 했는데 그 사실을 은행 직원이 알고 있으면 제가 검사에 나와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적발을 하더라도 제가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죠. 은행 두 곳에나 채용 청탁을 했다고 의심받는 금융감독원 간부.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가 재취업했다는 회사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은행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 지금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인가? 우리는 한참을 기다려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영배 행장을 만나셨을 때 합격 불합격 여부만 그러면 부탁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필요하시면 검찰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 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검찰에서 정식으로 하고 판결문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재판에서 인용이 되고 하시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 잘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깊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죄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게 뭐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그냥 진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우리는 이 건물에서 은행과 관련된 또 다른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또 한 명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이름을 검찰 공소장에서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 역시 신한은행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신한 계열사 감사로 옮긴 후 아들을 신한은행에 채용 청탁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출신들의 은행 채용 청탁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취재진은 위층에서 근무 중인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채용 청탁을 하게 된 걸까? 청탁에 대한 부담은 없었을까?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제분이 이제 님이시죠? 좀 피고인 B라는 그 신한은행의 인사부장입니다. 지원 사실을 전달하면서 서류만이라도 좀 합격시켜달라. 신한 인사팀장이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한 막 이제 감사로 가셨을 테니까 혹시 두 부분에서 해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명드릴 게 없는데 근데 해서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한번 문의 정도지 그 이상이야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 자체가 그쪽 인사팀에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챙겨봐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면 아니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없을 텐데 그쪽에야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그 지금 이전에 저기니까 이제 부담은 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건 뭐 이거 뭐 저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압력. 압력이 할 수가 없죠 이거를. 근데 신한 감사이시니까 신한 아니 근데 얘기를 하시면 거기가 저긴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한번 그 문의 정도지 그 이상이야 전혀 없습니다. 금감원의 부탁, 뭐 전화, 우리 아는 사람이 지원을 했다. 사실 알렸다라면 금융권은 이걸 어느 정도의 위압으로 좀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냥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아서는 되는데 안 가르쳤거든요. 실제 포식자인 아서야 안 해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잘하는 수 있지만 감염을 긁어주는 아버지는 아무가 잘먹지 않지 않습니다. 금감원과 금융권의 관계는 금융과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0년간 금융사에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은행의 감사직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 신한은행의 경우 1999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감사위원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자리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유착을 끊어내는 것은 가능할까? 지난 3월 신한은행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조용병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 조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 중 연임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큰 이견 없이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제재를 안 하고 있죠. 저는 이 자체도 좀 납득할 수 없다고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청탁자도 처벌을 안 하고 그다음에 부정하게 지시했던 사람도 몸통도 기소가 돼도 회장도 계속할 수 있고. 신한은행을 통해 취재진이 확인한 내용은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관리 감독에 써야 할 권력을 채용 청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은행의 최고 책임자. 이 채용 카르텔은 너무나 공고합니다. 신한은행 항소심 공판이 있던 날 우리는 조용병 회장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책임 있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KBS 방송국 이동식입니다. 회장님! 나중에 말씀하시죠. 부정청 지시하셨습니까? 오세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회장님! 거리 좀 유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 KBS 이동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비리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회장님! 차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서류를 읽어야 하는 시기만큼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밤에도 열심히 봅니다. 왜냐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다 읽어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취업 절벽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사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미래 결정짓는 결승선이 아니라 도전하는 청춘의 출발선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꿈을 향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신뢰를 최고의 무기로 내세웠던 은행이 청춘의 도전을 응원한다 말했던 은행이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과 신뢰라는 은행의 오랜 가치를 이렇게 배반해도 되는 걸까? 비단 한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과 은행을 둘러싼 권력과 그 권력에 기생하는 무수한 사람들.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채용 카르텔을 만들어 왔습니다. 청탁과 반칙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채용 비리의 사슬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탁과 반칙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다음 주 시사직격은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금감원의 권한을 금융회사에서 봤을 때는 저희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KBS가 할 일이 없어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서. 잘못한 질문을 해라. 할 말이야. 회장님! 청년들의 꿈을 향해 일을 지시하셨습니까? 회장님! 이거 왜 시키셨습니까? 넣으세요 좀! 넣으세요! 넣으세요! 넣으세요!